다음 아이템도 김현 기자가 준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이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엔 정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몸 낮추는 이재명, 윤석열 공격은 주변에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갈등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 쪽에 대한 비판은 조금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재명 후보 최근 발언들 조금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갈등이 좀 빨리 수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좀 약간 위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향해서 갈등을 좀 잘 해결해서 오히려 이제 얼른 정책 경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어떤 위로와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낮췄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최근 크게 상승한 지지율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만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더 노력하겠다. 굉장히 저희가 아는 이재명 후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우리가 아는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센 발언, 사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다. 강한 모습보다는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좀 윤석열 후보를 좀 공격하는, 대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 한 이제 유튜브 방송 출연을 해서요.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 대신 비판했는데 얼마 전에 이 두 대선 후보가 3프로 TV라는 곳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프로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비교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보기에 좀 별 생각 없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대통령 출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뭐 5년 전에도 나섰었고 대통령 하고 싶어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이런 언급을 계속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뭐 별 열의도 준비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조금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바로 그 유튜브 채널 3프로, 이 그 유튜브 채널이 김종인 위원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그 채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첫 이 3프로 TV 출연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좀 잘 못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대위 떠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이 프로그램 출연이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나갔다. 그다음에 누구랑 준비한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당시에 김종인 패싱 이야기가 나갔었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도 나도 사실 이 3프로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나갔다. 이렇게 실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때 발언들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무슨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었는데, 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예.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뭐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3프로 TV 출연도 한 몫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프로 출연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이 3프로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네.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 문제를 좀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 말고 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인물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같은 당 같은 팀 윤석열 후보 비판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 뭐 예전에 회동도 하면서 약간 사이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네. 다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측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후보 생각을 우선해서 해달라. 그게 당무선거인데 당무선거리 뭐 조자룡이 헝칼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공정, 정의, 소신 이거로 이제 떴는데 이제 부인 사건 처갓집 비리 또 본인 고발 사주 이거로 전부 공격을 받으면서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내려가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A4 용지 대통령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홍준표 의원 일단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이제 윤석열 후보를 두고는 윤석열 후보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됐던 게 공정 정의 뭐 이런 모습 때문인데 배우자 장모 지금 비리 사건으로 이 공정 정의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거다. 아픈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질의응답에 좀 약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좀 거론을 하면서 국민들이 A4 용지 대통령 만들려고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준비를 좀 안 한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다만 홍준표 의원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더 강한 비판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다면 영혼도 팔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영악하게 지금 대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 내놨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드디어 이 홍카콜라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또 쓴소리를 하고 있고요. 양쪽을 지금 뭐 모두 공격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의 이 홍카콜라 재개, 윤석열 후보한테 득일까요, 독일까요? 이런 거 우리가 모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 다 깐다는 네.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의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대구시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들을 굉장히 아픈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당 내부에서는 혹시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아마 당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쩌면 당 내분을 수습하고 이제 이 선거가 오늘로 딱 61일 남았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당의 후보를 저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앞으로 후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본인도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선거에 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와 지난 이제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수습에도 홍 전 대표가 물밑에서 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건 어차피 본인이 이제 이 정권 교체라는 큰 어떤 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어쨌거나 이제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해서 한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를 일단 어느 정도 해결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자신의 어떤 선거 운동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그 숙제가 또 앞으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건 홍준표 의원이 어쨌거나 이 당의 큰 대의,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이 결국은 이 뭐 득이 되는 윤석열 후보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홍카콜라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김현 기자.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 뭐 대신에 이 주변 사람들이 좀 윤석열 후보를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근데 어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좀 쓴소리를 자당, 민주당에는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뭐 국민의힘 갈등이나 뭐 윤석열 후보의 비판은 자제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자기 식구들을 향한 쓴소리를 내놔서 굉장히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선 어떤 발언이었는지 이재명 후보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뭐 다 미움받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이 우리 철학 밀어붙인다고 국민들 이야기 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약간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장선상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부동산 실패도 정부와 민주당이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다가 이게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는 시장 이제 잘 따르겠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다른 모습을 좀 강조하는 쓴소리를 내놔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만이 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도 사실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좀 이재명 후보한테 좀 이 섭섭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지금 사건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정당혁신 추진위가 당 쇄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일한 지역구에서 4선 이상 의원들은 다시 출마를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총선부터 만약에 적용이 되면 3선 이상의 민주당 의원 지금 당장 40여 명이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출마 제한이 이 당 혁신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게 국민이 원하는 혁신인가 어떤 공론화 없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자칫 조금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오늘부터 이 나흘 동안 열린민주당이랑 이 합당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권리당원이 찬반 투표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합당의 조건으로 내건 게 바로 이 점인 거죠. 이 3선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네. 좀 짧게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 찬반 투표의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마 뭐 대중적으로 보면 이 뭐 찬반 투표는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결국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건데 네. 이걸 지금 이제 현재 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자치단체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5선, 6선 정도 해야지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연륜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위성정당을 없애는 게 큰 문제예요. 이 선거법 개정 통해서 지난 2017년 이제 통과된 이 위성정당 이걸 문제를 없애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지금 일단 당내에 있는 사선들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은 4선 된 분들이 한 분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초선들이니까 3명밖에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기득권, 당의 어떤 주류를 좀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도로서 이제 보는 거죠. 왜냐 이재명 후보는 중진들은. 본인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의 주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친문 세력들, 뭐 586들 이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주류를 교체하고 친 이재명 쪽으로 뭔가 변화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여기 불만을 가지면 그렇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마 이걸 결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내 의원들이 반발하게 되면 괜히 이런 문제로 당장 실익도 없는데 당장 국회의원 선거 아직 뭐 한 2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당장 실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당 내부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론으로 뭔가 채택되고 국회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야당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어떤 이득이 없는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득이 없는 이슈다라고 지금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당 내에서 좀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사실 강한 리더십이랑 독서는 어떤 부분에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뭐 사례가 있는데요. 요즘 이재명 후보의 장점 하면은 굉장히 행정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이렇게 검토도 안 한 아이디어들을 예를 들면 음식점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쑥불쑥 꺼내서 오히려 다른 선대위 관계자들이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인데다가 슬림형 선대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선대위 긴급 현안 대응해가지고 텔레그램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들어가서 밤 11시, 12시 뭐 가리지 않고 이런 거 어때 하고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대위 관계자들이 일단 그 시간에도 아마 핸드폰을 쥐고 자겠죠. 그러면서 올리는데 어떤 내용들을 올리냐면 네 또는 넵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도 그랬느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슬림형 선대위로 가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해가지고 선대위를 거의 원톱으로 지휘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네. 문제는 이렇게 추진력도 추진력인데 너무 이제 독재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음식점 총량제도 그랬고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건데 그냥 네 하고 넵 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은 나중에 내놨을 때 오히려 안에서 검토를 거쳐서 제대로 된 걸 내놔야 되는데 밖에서 평가를 받고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함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리더십,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후보에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물론 대선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민주화라는 것도 그러니까 일사불란함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견 형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적인 절차, 즉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사불란함도 좋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독재 이런 이미지도 또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적절한 좀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 뭐 획일된 일사불란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아이템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제가 이재명 후보의 친형의 인터뷰 내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바로 이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제 또 다른 형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이재명 후보 일단 5남 2녀의 7남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셋째 형과 이번에 형수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네.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둘째 형이 이제 이 관련해서 처음 언론 앞에 섰습니다. 네. 일단 이 둘째 형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한 이유는 아마 먼저 그만큼의 심한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형제끼리 이렇게 싸운 거를 외부에 그리고 뭐 인터넷에 이렇게 알린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 형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약간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런 욕을 형한테 한 이재명 후보도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 내놨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형제 간의 싸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형답게 둘 다를 이렇게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타이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앞선 얘기랑 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둘째 형이 처음으로 이 언론에 인터뷰한 이 소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